분명히 주변 사람들은 내가 사진을 잘 찍는다고 몇 년째 말은 하는데 막상 돈을 내라고 하면 다들 사라집니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어요. 돈이 되는 사진이랑 잘 찍은 사진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사진을 배우는 사람들 중 90% 이상이 결국 취미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실력만 키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실력이 늘어도 돈이 벌리지는 않고 사진으로 돈 버는 것은 마치 불가능하게 느껴지기에 점점 흥미를 잃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이 5가지를 놓쳤기 때문인데요. 이 5가지만 바꾸면 실력 그대로도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진으로 돈 버는 법의 핵심 원칙,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력만 키우면 언젠가는 문의가 올 거야. 조금만 더 잘 찍으면 곧 돈이 될 거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카메라도 사고 출사도 나가고 강의도 듣고 동호회도 다니고 그렇게 몇 년을 보냈는데 통장에 남은 것보다도 오히려 장비를 사느라 쓰는 돈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10만 명인 작가가 실력은 평범해도 매달 수백만 원씩 버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공모전에서 입상할 만큼 실력이 있는 분이 의뢰를 한 건도 못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실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실력은 필요 조건일 뿐이지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 수준의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실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닿지 않으면 사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진으로 돈을 번다는 거는 카메라 실력을 파는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내 가치를 전달하는 일임이에요. 그 전달 방식을 모르면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도 돈이 되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착각은 바로 팔로워예요. 팔로워가 1만 명이 넘으면 문의가 많이 오겠지? 팔로워를 늘리면 언젠가는 돈이 벌리겠지? 이런 생각을 보통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팔로워가 수천 명인데 문의가 없는 분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상업사진을 전업으로 시작할 때 팔로워가 한 1만 명 정도 있었고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완전 착각이더라고요. 팔로워가 많으면 그분들이 저한테 웨딩 촬영을 의뢰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팔로워는 팔로워일 뿐이었고 결국 전업으로 제가 전향을 했을 때 실제로는 4건밖에 계약이 되지 않았던 거죠. 약 매출로는 14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반면에 제가 지난 2월 달에 컨설팅한 작가님은 팔로워가 고작 이제 500명밖에 안 돼요. 하지만 실제 촬영 매출은 2월 달에만 589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팔로워라는 숫자가 착각을 많이 주는데요. 이만큼 사람들이 나를 본다는 느낌. 하지만 팔로워는 나를 구경하는 사람일 뿐이지 돈을 낼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를 모으는 거랑 고객을 모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전략이에요. 팔로워는 나의 컨텐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고객은 나한테 돈을 낼 의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팔로워가 1000명이지만 그 안에 문의할 생각이 있는 고객이 50명 있는 계정이 팔로워가 1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단순 구경꾼으로 채워진 계정보다도 훨씬 수익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팔로워를 단순하게 늘리는 게 아니라 내 사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닿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팔로워 전략과 고객 유입 전략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게 사실 엄청 실질적인 문제인데 의외로 이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진 작가님들은 포트폴리오에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올려요. 구도가 예쁜 사진, 빛이 좋은 사진, 뭔가 예술 같은 사진.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고객들은 이 사진이 예술적으로 훌륭한가를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고객들이 포트폴리오를 볼 때는 고객들이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은 딱 하나밖에 안 돼요. 나는 이 작가님한테 찍히면 어떻게 나오지?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작가의 예술을 감상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러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웨딩 촬영하는 커플이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와, 이 커플 사진 진짜 예쁘다. 이 정도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둘이도 찍히면 저렇게 나올 수 있겠지? 이런 생각까지 가야 문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 게 단순하게 내가 잘 찍은 사진이 아니라 고객이 자기 자신을 대입할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작가의 기준이 아니라 고객의 기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보는 분야 중 하나인데 최근에 컨설팅한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가족 사진이나 돌스냅이 문의가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웨딩 촬영을 하고 싶은데 그런 문의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그분 포트폴리오를 한번 봐드렸는데 90% 이상이 가족 사진과 돌스냅 사진이에요. 그리고 웨딩 사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돌스냅과 가족 사진 문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당연한 건데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라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고객이 봤을 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주는 거, 그게 바로 돈이 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가격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사진 찍고 파일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를 받아야 되지? 이 고민 자체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사진을 잘 찍고 돈을 받는 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시장에서 잘 되는 작가들을 보면 단순히 사진만 파는 게 아니에요. 촬영 전에 상담, 촬영 당일의 경험, 보정본, 파일 전달, 추가적으로 인화나 앨범 같은 것까지,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진 완성된 서비스를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은 단순하게 사진 파일을 사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경험과 좋은 결과물을 함께 사는 거예요. 결국 사진 기술과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이라는 거예요. 서비스 마인드가 없는 분들은 실제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절대 단순한 기술직이 아니거든요. 고객 응대나 서비스적인 부분도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잘 나가는 작가만 봐요. 저 사람은 1시간에 30만 원씩 받는데 나도 그 정도 받으면 되나? 나는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깎아서 25만 원 정도 받으면 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얼마를 받으면서 시작했는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지금 프리미엄 가격을 받는 작가들도 처음에는 다들 저렴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조금씩 신뢰를 쌓으면서 후기를 모으고 브랜드를 만들어 가면서 가격을 올린 거죠. 이 시장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격이 너무 싸지 않은지, 너무 비싸지 않은지를 파악을 하려면 나랑 비슷한 포지션의 작가들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최상위 작가들의 가격표를 보면서 따라하면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단순하게 감으로 하면 안 돼요. 이 가격 구조라는 거는 진짜 전략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말 자기 객관화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촬영을 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가격과 패키지 구성 모든 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거예요. 사진만 잘 찍으면
고객이 알아서 오겠지?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진짜 정반대입니다. 아무리 잘 찍은 사진도 노출이 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사진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아니라 사진을 잘 보이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이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광고비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 작가에게 가장 강력한 마케팅 채널은 무료예요.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사진을 공유하는 앱이라거나 아니면 단순한 포트폴리오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으로 촬영 작가를 검색하고 문의를 하고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진 작가분들은 인스타그램을 잘못 쓰고 있어요. 단순히 사진을 예쁘게 올려서 갤러리 용도, 포트폴리오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케팅 용도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거는 내 고객이 될 사람이 나를 발견하게 만드는 이 구조를 만드는 일이에요. 어떤 해시태그를 쓰는지, 어떤 시간에 올리는지, 릴스를 활용하는지, 스토리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프로필은 어떻게 세팅을 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게 알고리즘과 고객 유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력이 같거나 비슷하면 인스타그램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상업사진 시장에서는 이기는 게 맞아요. 인스타그램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게 요즘 시대에서는 사진으로 돈을 버는 핵심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실력이 곧 수익이라는 착각, 팔로워가 많으면 된다는 착각, 작가의 기준이 잘못된 포트폴리오, 가격 구조와 패키지 전략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마케팅을 모르는 거. 이 5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마지막이에요. 실력이나 팔로워, 포트폴리오, 가격,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먼저 실행해야 되는 게 바로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고객들은 절대 여러분을 먼저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객 앞에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그 통로가 요즘 시대에는 바로 인스타그램이라는 거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벌써 10년째 전업 사진 작가로 살아남은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